예,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최동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담음과 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담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환자분들도 오셔서 담적 치료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담이라는 것은 원래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의대를 다니거나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한번 좋은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담이라는 거는요, 체기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순환이 안 되면서 이 진액, 뭐 여러 가지 이제 물 성분들이 뭉쳐서 여기저기 뭉쳐 있는 거 우리가 담이라고 합니다. 그럼 담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첫째는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분들 중에서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속이 좀 울렁거리는 분들 계시죠? 또 어지러우면서 속이 메스꺼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담에 의한 두통, 쉽게 해서 담걸 두통이라든가 담에 의한 어지럼증, 담훈 등이 많습니다. 또 담이 있게 되면 약간 메스꺼리고 소화도 안 되면서 나아가서는 이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불면증이라든가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담이랑 연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심장에 영향을 주면 이 담이 가슴이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또 배로 가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잘 나기도 합니다. 또 이 담이 전체적으로 이제 근골격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 담결린다 그러죠. 이 담 역시도 지금 말하는 담과 연관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뒷목 통증이라든가 크게 보면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 같은 경우도 담을 치료했을 때 호전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위장의 문제로 인해서 담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담이 전신적인 질환들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한의학적인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고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담이 오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기라든가 위장병, 위장이 안 좋은 것이 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라든가 화병, 그죠?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순환이 안 되면 이 담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하초가 차갑고 신장이 약하다. 신장 기능이 이제 약해지면서 아랫배가 차갑게 되면 전체적인 순환이 또 안 되게 돼서 몸에 여기저기 담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십병구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병이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가 담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관점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 좀 과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임상을 하면서 오히려 학생 때 배웠을 때보다 정말 담으로 인한 병이 많구나. 담을 치료했을 때 많은 질환들이 같이 좋아지는구나. 담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위나 장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전신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현대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보면 장 기능이 이 뇌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과 연관된다는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토파라든가 이 위나 장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전신질환 치료에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예전부터 내려왔던 관점이고 저 역시도 그런 관점들에 의해서 많은 병을 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첫째는 이제 주로 한약을 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진탕이란 처방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으로만 그냥 담이 있다, 담이 여러 질환이랑 연관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진탕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뜸을 뜨거나 해서 담을 치료했을 때 정말 병이 좋아지는가를 보면서 이게 정말 귀한 이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해서 이진탕에다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약들을 가미해서 쓰다 보면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좋아지면서 소화 기능도 좋아지면서 가슴 두근거리면 증상이라든가 불면증, 공황장애, 나아가서는 뒷목 통증도 같이 호전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물론 이제 모든 환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같이 호전이 되면서 또 좀 더 힘있게 이제 증상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뿌리까지 보는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환자분들과 나누고 싶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담음을 이렇게 약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꾸준히 뜸을 뜨는 것도 분명히 담 치료에 연관이 됩니다. 아까 아래쪽에 찬 부분들이 담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중환혈이라든가 아니면 관원혈, 아니면 담을 다스리는 풍륜혈, 또 족삼혈 등의 꾸준히 한 3개월 내지 뭐 6개월 이렇게 꾸준히 뜸을 뜨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담이 생기는 것들을 치료하고 아까 많은 질환들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생활 습관도 중요하겠죠. 사실 생활 습관만 잘해도 이런 말씀드린 많은 질환들이 또 예방되고 치료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는데요. 담이 기본적으로 위장병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습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식습관은 식사 시간을 좀 일정하게 해주시는 부분, 또 간식을 가급적 줄여주시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정해진 식사 시간에는 식사를 하시고 그 사이사이 시간대에는 위를 좀 비워주시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는 야식, 또 먹자마자 바로 잠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담에 의해서 특히나 요즘 두통 환자들 많이 오시거든요. 야식이라든가 밤늦게 먹고 바로 자는 부분들만 케어하셔도 두통에 상당히 많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은 식습관이고 머리 아픈 건 머리 아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습관과 이 밤에 야식 습관을 잘 다스리는 것도 두통 치료에 분명히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수면 습관인데요. 수면 습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찍 자는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7시간을 자도 2시에 자서 9시 자는 거랑 일어나는 거랑 그다음에 11시 자서 그죠? 6시라는 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시간대 몇 시간 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대인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11시 전에 눕는 부분, 그것도 힘드시다면 가급적이면 12시는 넘기지 않으시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위나 장이라는 것은 연결돼 있습니다. 장 따로 위 따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변을 본다든가 만성적인 변비가 있는 분들은 아래가 막혀 있는데 어때요? 위장도 소통이 되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일 변을 보는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위장 질환에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담이 생기지 않아서 아까 말한 두통이라든가 뒷목 통증, 나아가서는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도 소화 잘 되는 거랑 변 잘 보는 거 분명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좀 시도해 보시는 부분들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시면 어느 날은 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좀 노력을 가지고 시도하는 부분. 또 두 번째는 오전에 이렇게 약간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변이. 근데 바쁘다가 보면 이제 다른 일 하다가 그걸 넘어가면 또 금방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변 보는 것이 매일 일정하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신호가 올 때 잘 살리셔서 변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좀 빠르게 드린 것 같은데 이 담을 잘 다스려서 소화 기능과 위장 기능을 잘 다스리는 것이 여러 질환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